요즘에 널린 게 부동산이잖아요. 주유소 직원분한테 국제 유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인 부동산 소장님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중하되 의존하지 마라. 초보분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게 부동산 소장님을 너무 존중하고 신뢰해버려서 계약에 대한 주도권을 전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신혼 때 첫 집 마련할 때 막 친절하고 똑똑하신 것 같아. 덕분에 물건도 싸게 잡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다 믿고 맡겨버리면 그 물건은 여러분께 아니라 소장님께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다 좋아하고 맞춰주면은 착한 남자도 나쁜 남자로 변해버려요. 존중하되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세가예요. 소장님이 가격을 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세가 얼마인지는 물어볼 수 있지만 얼마에 내놓을지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호가, 실거래가, 매물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가 아니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동네 전체에 전세 매물이 0인 지역에 물건을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한 가격보다 1,000만 원 높여서 전세를 내놨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물건 접수도 안 해주는 소장님도 있었지만은 전세는 결국 이틀 만에 나갔습니다. 매수나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100만 원이라도 깎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소장님이란 직업은 이 두 평행선을 만나게 해야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한테는 싸게 부르고 사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불러요.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생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역으로 팔 때는 사는 것처럼 살 때는 파는 것처럼 시세 조사를 해보시면은 적정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 투자 전망을 묻지 마시라. 가끔 부동산에 가서 지역 전망에 대해서 거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에 가서 이걸 묻는 거는 주유소 직원분한테 국제 유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진짜로 들어야 될 것은 거래 동향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는지, 투자자가 들어오는지, 전세는 잘 빠지는지, 그리고 진짜 그 동네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생활의 장단점 같은 것들, 뭐 초등학교 분위기나 주차, 냄새 이런 것들. 공인중개사는 단어 그대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 일처리가 매끄럽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괜히 소장님의 지역 전망에 귀를 막 팔랑팔랑거리지 마세요. 가끔씩 투자 잘하는 소장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만 보는 소장님들은 오히려 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복비는 잔금날에 드려라. 제가 투자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복비를 미리 달라 하거나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중개사님 중에 일 처리가 깔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아무래도 돈을 미리 다 받아버리면 동기부여가 약해지거든요. 일 처리는 남았는데 돌아올 보상이 0이다. 조금은 성의가 없어지고 적당히 처리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예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꼭 잔금날에 드리세요. 원래 무슨 돈이든지 받을 사람이 약자고 을이에요. 심지어 빌려준 돈도 그렇잖아요. 혹시 계약을 했는데 복비를 미리 달라고 한다. 친절하게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세요. 이상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미리 줘도 될 만한 깔끔한 소장님은 한 번도 미리 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바보같이 달라니까 줘야 되는 줄 알고 미리 준 적이 있는데 진짜 막 연인 사이에 변심한 것처럼 태도가 완전 싹 바뀌더라고요. 계약서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등기필증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물렁해지지 말고 적당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소장님이 진짜 일처리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 복비를 조금 더 얹어 드리세요. 고마운 마음은 원래 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롤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비가 36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끝자리만 맞춰드려도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매도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넷째, 안 맞으면은 딴 데 가시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기운이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뭐 그냥 다른 부동산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널린 게 부동산이잖아요. 원래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거든요. 혹시 매수를 하고 전세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소장님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 전부 다 쫙 뿌리세요. 매수는 A 부동산, 전세는 B 부동산이랑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잔금날에 다 같이 모여서 조금 복작복작하게 잔금 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장님께 의존하지 말고 내가 통제권을 갖기. 둘째,
투자 전망은 스스로 하기. 셋째, 복비는 잔금날 드리기. 넷째, 안 맞으면은 딴 데 가기. 감사합니다.